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TSMC, 그리고 ASML의 EUV 장비 확보 전쟁이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 방문 등 글로벌 경영 행보를 마치고 어제자 14일이죠 귀국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ASML 경영진과 직접 만나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극자외선 즉 EUV 장비 공급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의 올해 글로벌 현장 경영은 지난 1월 브라질, 5월 중국에 이어 세 번째인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TSMC가 꽤나 긴장할 만한 소식인데요. 어제 14일 오전 10시쯤 해가지고 이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은 이 취재진과 마주하고 ASML과 만나 극자외선 장비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혹시 진행된 것이 맞냐라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동행한 김기난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장을 가리키면서 우리 김 부회장께 여쭤봐 주시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올해 5월 중국 시안 출장 귀국길에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응한 것과 다른 모습이란 것이죠. 꽤나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과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토스하는 정도의 어떤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ASML로부터 이 EUV 장비 공급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삼성전자와 TSMC 간 EUV 장비 물량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회장과 김 부회장이 직접 ASML을 찾아 이 TSMC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 공급 계획 및 운영기술 고도화 방안, 그리고 AI 등 미래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제조기술 개발 협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장 전망 및 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위한 미래 반도체 기술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장비 확보가 최우선이 되었을 듯합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ASML의 EUV 장비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우선 TSMC가 9월 올해 말까지 EUV 노광기 50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격차를 좁혀야 하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귀국과 동시에 이 긍정의 시그널을 알려준 것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ASML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ASML 지분 1.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죠. 이 EUV 장비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에게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재 굉장히 핫한 이슈죠. 바로 전자권 전환 이슈인데 한미안보협의회죠. 이 SCM 공동성명서에서 주한미군의 현수준을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미 국방당국은 14일 오전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SCM을 갖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성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51차 SCM 공동성명과는 몇 가지 대목에서 좀 문구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해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도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포함되어 있었죠. 주한미군 수를 줄이지 않겠다, 유지하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제52차 공동성명에는 이 대목이 쏙 빠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한국 측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유지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방위비 압박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또 해명에 나섰는데요. 미 국방부 측은 에스퍼 장관은 이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이 문구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측도 동의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기존의 항목에서 수를 유지한다, 주한미군 수를 유지한다와 방금 말씀드린 이 주한미군 주둔을 약속한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누가 봐도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명만 딱 박아두고 주둔하게 해둬도 그게 주둔이니까요. 결국 미국 측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분명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유지 대목을 삭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서 미국 측에서 한국과 미국 간 국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흘러나온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사실상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미국이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이 전략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진화에는 나서고 있으나 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협상의 구실로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실제 이는 우리가 독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실제 미군을 감축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 적절한 방위비를 독일이 내지 않고 있다. 독일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또 달라진 부분은 전시작전 통제권, 지금 핫한 이슈죠. 전작권 전환 계획에 관한 문구인데, 지난해에는 양국 장관이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구체적인 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을 명기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에스퍼 장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라는 이런 좀 애매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즉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우리나라 측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2015년 합의된 것이고 신중을 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견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잘 해나갈지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좀 어렵죠 말이. 결국 한미 국방 당국 간, 제가 정리해드리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이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장 또 미국은 한국에게, 여기가 중요해요, 전작권을 전환시킬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 측에서는 결국 미군 주둔과 관련된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SMA 합의가 늦어지면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버린 것이죠. 한편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긴급 취소돼 양측의 이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다른 외국 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수상 소감 중 한국 전쟁 관련 발언을 했다. 중국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한국 반응을 전하며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환구시보는 14일 오전 BTS는 맞는 말을 했고 중국 팬은 필요 없다는 중국인을 자극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이날 BTS 발언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을 한국 언론과 누리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했다. 매체는 BTS를 향한 중국 누리꾼들의 정당한 비판을 한국은 과격한 애국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주요 언론들은 중국 매체가 비판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며 BTS는 맞는 말을 했고 중국 팬은 필요 없다는 중국 팬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또 한국의 한 증권회사 연구원이 빅히트는 중국 시장 진출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난감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BTS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높지 않고 세계적인 가수라 단기적으론 회사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하며 중국 누리꾼들에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BTS를 옹호하는 중국 팬들을 완전히 뒤돌아서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아미들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BTS를 공격하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BTS를 옹호하고 있다. 중국 BTS 공격했다 역풍. 외신 아미들 나치 위험한 민족주의. BTS 한국전쟁 언급하자 중국 누리꾼 분노. 지난 7일 BTS는 벤플리트상을 수상한 뒤 밝힌 소감에서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플리트상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벤플리트 미 8군 사령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1995년부터 매년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해왔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11일 중국 누리꾼들이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라는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TS가 항미원조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미원조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들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의미를 담은 이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분노한 중국 누리꾼들은 BTS가 모델로 활동하는 삼성과 현대차, 휠라 등을 공격했고 이들 기업은 웨이보에서 BTS 관련 게시물을 서둘러 삭제했다. 전 세계 누리꾼 중국 분노 이해 못해. 하지만 전 세계 아미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이 같은 논란을 담은 기사를 게시하며 만약 중국 제품에 대해 똑같은 짓을 한다면 어떻겠냐. BTS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불매운동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한 누리꾼도 중국에 무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나치를 합성한 차이나치 해시태그를 달며 중국의 움직임을 적극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홍콩의 한 누리꾼은 중국은 북한의 한국 침략을 도왔다. 미국은 유엔군을 이끌고 한국을 위해 싸웠다. 중국이 이 사실에 분노하는 것인가라며 차이나치를 해시태그했다. 또 다른 홍콩 누리꾼 역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피해를 슬퍼하는 중국인은 아무도 없을 텐데 왜 한국인들이 중국인의 기분을 신경 쓰길 기대하는가? 라며 중국의 분노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외신도 중국 민족주의적 움직임 비판 나서 외신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1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공공연한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보이밴드이고 그것은 악이 없는 말 같았다며 중국 누리꾼들이 BTS의 악이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것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사람의 애국심을 쫓는 최신 사례이고 불매운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삼성을 포함한 몇몇 유명 브랜드들이 명백히 BTS와 거리를 두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는 대형 업체들 앞에 정치적 지뢰가 깔렸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과거 캡과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에서 불매운동 위기에 빠졌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주의가 붕괴한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직면한 위험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BTS 비난 여론 하루 만에 잠잠 기사도 삭제돼 방탄소년단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뒤 중국에서 일부 비난 여론이 일었다가 하루 만에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BTS에 대한 비난은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가 12일 BTS 리더 RM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전한 뒤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쏟아졌다. 환구시보는 중국 누리꾼들이 BTS의 수상 소감 중 한국전쟁을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한 부분에 분노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웨이보에서 일부 누리꾼은 국가의 존엄을 건드렸다며 BTS의 팬클럽인 아미 탈퇴와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중국 누리꾼의 도를 넘는 반응이 한국에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당일 오후 중국 외교부가 수습에 나섰다. 차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BTS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이 중국의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함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15 공식 사이트에서는 BTS 관련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를 보도했던 기사가 삭제됐고 웨이보 등에서도 더는 자극적인 반응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당